자, 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또 젊어지셨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옷 입으신 거면 맨날 한복만 입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너무 격식차이 너무 그런데 이거. 예, 오늘 성남 시민 포럼에서 신상기 시장님을 모시고 차담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남도시를 지향하시는 신상기 시장님으로부터 오늘 좋은 의견이 있을 걸로 믿고요. 먼저 이경식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먼저 좀 있겠습니다. 마이크 나한테 그래. 마이크 안 써도 돼요 그냥. 아니 난 격식 따지는 거 싫어.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시즌 중에도 오늘 저희 성남시민프로그램 임원들과 차담회를 가지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남시민프로그램은 1999년 5월 20일 창립된 자발적인 시민단체로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능력을 공론화시키는 시민 모임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다소 모자라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상임대표로 취임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포럼 임원들과 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을 나가자고 자주 모임을 합니다. 성남시에서도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신상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바쁘신 시간에 찾아줘서 환영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몇 분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대환영입니다. 우리 이경식 회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성남시민포럼에 또 이렇게 훌륭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포럼으로 또 앞으로 훌륭히 잘 이끄실 거라고 제가 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포럼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많은데 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깊이는 제가 잘 이렇게 좀 몰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오늘 또 좋은 말씀도 또 해주시고 또 우리 성남시 발전에 함께 이렇게 또 힘이 되는 그런 또 역할들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즘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어저께 우리 성남 시립의료원 대학교를 위탁하는 용역보고가 최종 나오고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이제 복지부 장관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면 이제 아마 내년 초쯤 아마 해서 이제 대학병원 이제 선정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고요. 지금 시립의료원은 지금 병상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500분 병상인데 입원 환자가 100명도 안 돼요. 이게 그 의사를 안 구하는 것처럼 반대파들은 얘기하는데 안 구하기는 왜 한 거예요? 열심히 의사를 구하지. 정신과 의사가 3명 튀어오는데 1명도 없어 지금.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데 2억 2천으로 연봉을 했더니 1명도 응모가 없어요. 그래서 2억 8천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없어요. 의사 풍기예요. 의료원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노조가 세니까 민노총 이게 의사가 의사의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직원들 눈치 보게 그런 병원을 의사들이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돈 벌 일 많을 텐데 그거 오겠어요. 의사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병원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이제 의사라 잘 알지만 이 종합병원은 과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나가다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어디 팔 부러졌다. 근데 머리도 다쳤다. 또 머리에서 CT 찍고 MRI 찍어서 신경외과 의사가 뇌출혈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큰 수술은 이제 아니더라 할지라도 뭐 뇌에 빵꾸 들어가지고 피를 좀 빼낸다거나 그런 정도 수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 뭐 사람 몸이 하나만 무슨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병이 얼마나 많아요. 당뇨가 있으면 합병증으로 콩팥이 올 수도 있고 망막에 또 당뇨병증 올 수도 있고 안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아주 종합적인 말 그대로 종합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과가 없는 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치료를 해서 더 큰 데 가라. 환자는 믿고 큰 병인 줄 알고 왔더니 이게 아주 저게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추진하고 뉴스 다 보셨 뭐 많이들 났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또 성남시에 또 뭐 이제 다리 교량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바닥 부실해요. 그러니까 30년 넘으니까 그것도 지금 돈이 뭐 1,000억 또 뭐 이렇게 막 들어가게 생겼고 돈 아끼려고 여러 가지 뭐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고 또 뭐 또 희망적인 거는 어떤 성남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는 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저께로도 뉴스에 났는데 어저께 그 스마트 이제 도시에서 선정이 또 되고 두 군데가 됐어요. 저희하고 대구하고 뭐 그런 식의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일도 많고 걱정스럽게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에 보니까 시장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시에서 어디 뭐 비가 오고 뭐 도로 어디 빵꾸 나면 또 싱크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든 게 보고가 다 올라오고 또 거기 다 어떤 좀 방침을 내려야 될 것도 내려야 되고 야 국회의원하고 비교가 안 돼. 결제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야 이거 아주 놀지도 못하겠고 이거 어디 바람도 못 쐬고 낙엽이 지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보람은 있어요. 예산도 아끼고 또 필요한 데 더 쓰고 이렇게 좀 보람 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오늘 이 성남 시민 포럼에서 이경식 상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공동 대표님들하고 각 위원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초에 좀 의제를 좀 몇 가지를 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런 의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각자가 좀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들 있으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대표님부터 우리 한유진 공대표님. 먼저 우리 시장님 100만 시민의 시정을 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시장님 만난다고 저는 향수까지 버리고 왔습니다. 어쩐지 냄새가 좀 좋네요. 우리 아시겠지만 성남 시민 포럼은 역사도 있거니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경식 대표를 비롯해서 조직을 좀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고 다 모였거든요.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지원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지원이 없으면 이게 자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포럼이 성남시뿐 아니라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부서에서 좀 잘 좀 챙겨보세요. 예. 과장님.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녀보면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면은 인도에 말뚝박아 있는 건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남시만 말뚝이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인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예. 몰라. 저도 넘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도에서 박혔는지는 모르지만 이 블라드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전문가가 검토하셔가지고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정말요? 제가 이 남한서성을 이렇게 집이 은행동이니까
가끔 밤에라도 가요. 그 카페만 전에 밤에라도 조용히 좀 생각 좀 하려고. 그 이제 시장 되고서 작년 말인가 하여튼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있죠. 남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꼭대기 전망 좋은데 그 왼편이 조금 옛날에 그 커피 팔고 그러는 차도 네. 있다가 요새는 없어졌더라고. 거기다가 그 봉을 또 박은 거예요. 주차 못하게. 근데 원래 거기가 주차 한 서너 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애들 어려서부터도 올라가서 딱 이제 나뭇잎 다 떨어지고 나면은 분당까지 저기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차를 못 세우게, 그러니까 무조건 차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제가 다 뽑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데 그 봉을 박냐? 봉업자하고 무슨 뭐가 있냐? 다 뽑았어요. 지금 보시면 뽑혀 있어요. 그리고 금강동 거기 황속마을 그 아랫길 있죠, 이렇게 이장구 종점 뒤로 이렇게 거기 어디 또 봉 박았다고. 그러니까 이 차가 그냥 이게 뭐니까 내가 보니까 이 업자하고 결탁이 된 거야, 봉업자하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막 박고 아무데나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거 신고 좀 해주세요. 불필요한데 박은 것들. 제가 성남 동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리 좀 몰려라 그랬더니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뭐요? 저기 우리 윤광수 보좌관 있어요. 네. 윤광수 보좌관 전화번호 아시죠? 네. 얘기를 좀 사진 찍어서 위치하고. 예, 예. 쓸데없는, 내가 공감을 합니다. 내가 200%. 나중에 그 무슨 그 업자는 자꾸 그걸 심어야 되니까 이게 아주 맞아요. 성남만큼 많은데 없어. 이거 완전 그 대문 박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 필요한 데는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여기 봉업자 안 계신 거예요? 계시다면 좀 미안한데 너무 많아 성남. 그리고 한 가지는 성남 시민으로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데 뭐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시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성남시도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먼 훗날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님도 그 부분을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이신 김에 성남시가 서울시로 편입된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성남시로 하자라는 분. 성남시는 이게 시민 여러분, 이게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저도 서울특별시 또 성남구가 되잖아 이게. 그렇죠. 아니 기분 나쁘거든. 그죠? 시가 좋지. 네. 그런 거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서에 이제 검토시켰어요. 시가 돼서 시민에게 유익한 건 뭐고 또 부정적인 건 뭐냐. 우리가 서울시라고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가 시민의 의견도 이제 물론 따라야 되지만 또 시라는 건 무조건 다수로만 무조건 따르면 안 되잖아요. 책임 있게 분석을 해야죠. 그걸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다음 또 이제 김병문. 네. 우리 시장께서 그냥 머리를 그냥 쓰시라고 그냥 너무 머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료원 얘기를 했는데 네. 성남시에서 그 의료원에 대해서 그냥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여러 경영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머리를 쓰신 게 이제 위탁 경영 네. 하셨잖아요. 위탁 경영도 이걸 여러 가지가 수준 높은 곳을 위탁을 해야지, 오히려 수준이 나쁘면은 하는 많이 또 못한 거고, 그리고 경영 효율 방법이 있어야지 보다 나은 그 의료진을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효율을 또 극도화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30%가 여기를 좀 수준 높은 거로 만들고 의료 관광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그 이득이 많이 나오면 그 이득으로 또 이렇게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의료 관광에 좀 힘쓰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 효율 방법을 그 경영진이 경영 마인드가 좀 뛰어난 사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운영이 잘 되지. 응? 경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못하면은 지금이나 별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효율이 높게 하기 위해서 뛰어난 경영진을 좀 스카우트 해서라도 그거를 정성화 시켰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위탁하자는 거고, 예.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고 반대쪽 편에서는 현수막을 거자 민간 위탁, 민영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면 그래서 정병원 무슨 뭐 말은 이게 저는 절대 그럴 바에는 지금으로 내버려둬요 저는. 왜냐면 거기는 실력도 그렇고 실력이 뭐 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이 돼야 전공의들이 다 따라옵니다. 이게 보람의 병원 같이 전공의들이 다 와서 교수와 전공의. 그러면 이 신경외과 의사가 또 아니면 간암 수술하는 전문 외과 의사가 이 사람들이 중요한 수술을 하나도 안 해요. 저기 맹장염, 뭐 팔 부러진 거, 무슨 골절, 이런 거.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싼 진료들만 하니까. 부러진 거에 기부서 해가지고 병원에 1주, 2주 입원해봤자 그 돈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그런 게 또 있고 환자가 또 워낙 없으니까. 근데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교수가 와요. 그 밑에 전공의들이 와요. 그러면 전공의가 없이 신경외과 의사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시리그램에 없다가 이제 구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안 해. 할 줄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수술해서 기껏 해놓으면 의사가 퇴근해야죠. 다음날 와서 또 진료해야지. 잠자야지. 집에 가서 휴식해야지. 근데 전공의들은 또 밤에 또 교대로 환자 뇌수술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거 밤새 죽었나 살았나 이거 아주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아니면 또 응급으로 뭐 해야 되고. 근데 의사 혼자는 못해요. 이게 이 어려운 수술들을. 그래서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교수와 스태프과 전공의가 과마다 수술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사들이 맘 놓고 수술하고 전공의가 서포트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하나 해도 의사가 이제 전문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어야 그 전문의는 수술을 많이 하려면 이 뭐 배를 마취하고 또 마취는 마취크라 생각하지만 소독하고 째고 이 뭐 문제 어딨나 들여다보고 땡기고 이 의사 혼자 못해. 간호사하고만 안 돼요. 근데 전공의에서 뭐냐 미리 소독하고 째고 그래서 이걸 싹 맹장을 떼내게끔 싹 벌려놔요. 그 전문의 대학교 교수로서 하면 가서 옆방에서 수술하다 또 가가지고 그거 딱 떼내고 중요한 것만 딱 하면 전공의들이 이제 뱃살도 여러 겹을 꼽아야 돼요. 그래서 꼬매고 그게 벌써 또 시간 30분 1시간 돼요. 그래야 이 정말 기술을 가진 아주 고급 이 의료 기술을 가진 이 교수나 스태프들이 환자를 많이 수술하고 대기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대학병원 아니면 위탁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 민영화하면 일반 시민이 볼 때 무슨 뭐 어떤 그냥 뭐 재생병 어떤 병원에 한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안 합니다. 뜻을 아셨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근데 흑자는 절대 안 나요. 예. 우리나라도 서울대병원도 적자고 다 적자예요. 근데 이제 일반 민간 병원들은 사립대 병원들은 비급여를 많이 하죠. 영양제 안 맞아도 되는 거 수술하면 당연히 영양제 꽂고 영양제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뭐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막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좋아하진 않아요. 원칙 진료를 하면 돈을 많이 못 벌게 돼 있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수가가. 그러니까 서울 보람에도 환자가 무지하게 많고 서울대 교수들 와서 진료를 해도 1년에 한 150억 적자가 나요. 성남시는 이게 지금 634억이에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이제 270억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고스란히 혈세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한 300억, 뭐 300~400억, 350억은 이제 장례식장 뭐 다른 걸로 해서 이제 그걸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료로 보면은 600억이 넘고 적자가. 근데 실질적인 시의 혈세로 투입이 되는 건 작년에 275억.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맡겨도 적자는 적자예요. 적자 폭이 좀 줄겠죠. 그래서 저는 적자가 나도 좋다. 어느 정도는. 왜냐면 우리 복지 쓰잖아요. 가난한 사람 와서 싸게 하고 좀 비급여 비싼 거 좀 덜하고 또 치매 병실도 놓고 또 호스피스 병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수입이 돈이 안 되는 건 사립 민간에서는 안 하죠. 돈이 안 되는. 근데 공공의료기관은 돈이 안 되는 것도 환자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데도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좀 거기서 돈 벌어서 좋은 일을 못 하고 그 자체가 좋은 일이 돼야 되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오면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래서 저는 거죠. 싼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병원은. 근데 이 대학병원 위탁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료비 올라간다고 주민들을 선동해, 가난한 사람들을. 근데 아니 돈을 더 내더라도 그저 뭐 싸구려 진료 받으려고 누가 그러겠어요. 생명인데. 내가 암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옆방에서 4시에 제가 용역 중간 보고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떠들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저 위원장님 중에 한 분만 저는 짧게 그냥 짧게. 설명 마시고 궁금한 건 그냥 제목만. 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유래 창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문근성이라는 사람인데, 예. 예, 창곡동 이렇게 미래 자이 아파트에서 그 정문에서 순환로 쪽 그 동쪽으로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이사 온 지 6, 7년 동안 청소는 걸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지금도 도로 청소? 낙엽이 지금 한 번도 제가 이제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그 뒤에 좀 접어요. 예, 예. 위례 자이 아파트. 예예예. 자이 아파트 한 개인가요, 위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6, 7년 동안 청소는 걸 못 받고 항시 네. 그 낙엽은 쌓여 있다. 좀 맑아진다 하면은 자연, 이게 강풍이 불어가지고 자연 소비를 드는 그런 그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태평 이사동 문제입니다. 1999년도 12월 4일 날 아마 그 정도에서 도시개발 계획이 아마 이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수복 재개발이 가장 현실적인 뭐 타당성 있는 지역입니다. 전면 재개발. 예예. 그 이유는 그 대부분 가장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복 재개발이 됐는데 그 정비구역 지정까지 된 상황에서 전 시장님이 취소시켰습니다. 해제요. 이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모아줄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가로연기 사업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또 다른 그 반대 세력, 지금 세입자 문제로 인해서 그 뭐 연대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사항이 뭐냐면은 세입자의 이사 비용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 가로연기 사업 그 자체가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 지금 그쪽이 개발이 된다면 성남의 관문이고 동남권 최고의 그 핵심 지역으로 아마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예. 그래서 두 그런 가지. 부분은 좀 백년 대계도 계서라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전면 재개발이 좋겠다. 60도의 경사 지역을 조금 개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안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진정한 그 성남시를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그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그 태평이사동 저도 아주 골머리가 아픈 지역인데요. 제가 이제 취임하니까 그게 지난 정부 때 이제 태평이사동의 관리 선도 지역이라고 그렇게 해놔 아시죠? 그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나 구역마다 가로주택을 해가지고 그걸 묶어서 통합 관리를 해서 관리 선도 지역이다. 근데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민이 계시고 또 그걸 또 관리 선도 지역으로 또 추진하는 또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굉장히 싸우세요. 올해 새 인사회도 갔을 때 그냥 양쪽이 아주 난리인데 근데 진행이 관리 지역으로 진행이 꽤 됐어요.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후임이라는 게 어려운 게 이걸 참 행정 절차가 진행된 걸 이 마음대로 시장이라고 그냥 뭐 내 뜻 저도 재개발을 찬성해요. 재개발. 금강 이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 구역이 지금 7개예요. 근데 이 우리 성남이라는 게 주거 환경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예전에 20평 분양지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전면 철거를 해야 세입자 문제뿐 아니라 이쪽 동네가 동네다워져요. 금강 일동 그 보세요. 금강 일동 그랑매종 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근데 가로주택을 하면 금강 이동도 재개발 구역도 원래 이대업 시장 때 됐다가
이재명 시장 때문에 해지를 했어요. 상정 이동 뭐 다 해지했는데 상정 이동 민간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하면 우리끼리 하겠다 해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민간은 세입자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다 쫓겨나 다 이제 어디로 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상정 이동이 그렇게 조용히 민간 민영으로 재개발의 추진이 이게 딱 되는 거 보고 야 참 주민들 너무 착하다. 세입자분들이 진짜 어떻게 조용히 그냥 아무 반발 없이 이렇게 될까? 참 저도 좋게 얘기하면 아 시민들이 너무 온건하고 참 이게 참 성질도 안 내고 참 착하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더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정부나 관해서는. 이 분당 같은 데는 조금 손해 보면 그냥 막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항의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데 지금 태평이사동이 행정 절차를 제가 뒤집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행은 되는데 그 동의율이 꽤 필요해요. 그거 하려면. 그래서 그게 아마 안 되면 다시 재개발로 돌아갈 거고 그 되면 또 할 수 없이 했는데 세 군데를 다가 아니라 한 군데만 해야 되든가 아니면 LH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LH 통합 관리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자꾸 손을 떼요. 또 이게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인데 잘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정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순환 재개발을 지금 그 포기한 상황에서도 지금 그 성남은 한 예가 그 상대원으로 보면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 순환 재개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은 몇십억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서민을 위한다고 이렇게 구호를 이치고 선동으로 그런 시의 어떤 형태가 앞으로는 우리 신 시장님으로 인해서 지대로 된 그 시체, 지대로 된 시장이 꼭 정치권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시장 마이크를 좀 네, 이경식 전 대표 마무리 말씀. 마무리하죠. 네. 오늘 꼭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제가 한마디 먼저 기한시들이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그 시민 포럼 공동 대표 겸 문화예술 담당으로 맡고 있는 천복수입니다. 저는 이제 그 문화예술적으로 한 6년 정도 경험을 했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술계에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한산성 보면은 그 비둘기 광장 연 보면 매주 금토일 행사를 계속 하거든요. 그게 좀 시설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좀 나은 우리 예술인들이 편하게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비둘기 광장 나머지 있고 정말 민속공예 전시관인가 뭐 정말 시민 오고 정말 그것도 민속공예 하시는 분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모란 쪽으로 옮기기로 했고 그러다 철거됩니다. 그래서 숲속 커뮤니티 센터라고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3개 동을 짓고 그거 다 철거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굉장히 많이 만들고 철거하고 그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공연장도 들어가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카페도 들어가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일단 야외 공연장을 싹 없애려고 했더라고요 계획이. 그죠?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단체들 또 뭐도 하고 그 광장이 있어야죠 저기. 그 공연장을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야외 공연장은 이제 살리기로 해서 공사는 언제 마무리되나 모르겠는데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시민 포럼이 이제 오래됐지만요, 그 문화예술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단을 발족을 해가지고요, 성남 시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요, 뭐 행사도 계획이니까 시장님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달식 우리 그 시민 포럼에서 정책 제안한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는 합동으로 사진 찍고 아니 난장 지금 좀 나오세요. 이쪽으로 좀 서주세요. 그거 이거 쓰세요.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 가시나? 거기 멤버 아니세요? 자, 앞사람 뒷모습 안 보이게 좀 영록히 쓰세요. 예, 사이사이. 옆에. 네. 오실까요? 예, 좋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시장님 사랑합니다. 성남 사랑합니다. 성남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된 시장님 근데 박수로.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죠. 네. 철저 좀 해주세요. 네. 아저씨시네. 아니 그 지날 때마다 내가 저 아파트 어떻게 제가 찍어야 되나. 이게 잠시만 이따 같이 이동합시다. 거기 사세요? 몇 년 됐죠 그게? 아니 지금 고민한 게 입주한 게 어떻게? 이게 자기 아파트 건물에서 그 위에 통하는 동쪽으로. 냉동고 37년. 근데 하나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또 색을 칠했죠. 아 그렇지 그래. 아니 페인트 칠은 걸 좀 해서 저기 밝은 거 지나다니는 거덜 날 거 보여. 그래서 그거 보고 좀 기분이 좋았어. 아 이렇게 그래요. 공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정의당님 이기로 박습니다. 보니까 협의하자 직전에 5만 원씩 직전에 예,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찰을 반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